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다시 6%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상황에 다시 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작년에 은행들이 6조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줬었고요. 캠코가 1조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줬었죠.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 연체율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심각하게 보냐면요. 어떤 구조적인 해법이 아니라 땜질식 대응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난리가 났어요. 연체율이요, 올해 6%대로 급등을 했고요. 문제는 부실채권을 매각해서 연체율을 낮춰야 되는데 부실채권도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체율이란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할 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부실채권 매각은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다가 매각을 해서 연체율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죠. 그런데 이 부실채권을 사가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마다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에 새마을금고 채무조정안을 보면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체 발생 3개월 미만이면요, 이사장 승인으로 정상 및 연체이자 100% 감면해줍니다. 연체 발생 3개월 이상이면은 여기에 대출 75% 이상 상환 시 자녀 채무 100% 면제해주고요. 연체율을 차주는 선제적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줍니다. 이해 가세요? 연체율이란 것은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새마을금고는 돈 빌려주고 이자 갚지 마, 원금 안 갚아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연체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금고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안 받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새마을금고를 은행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새마을금고는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캠코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 추가 인수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캠코의 매입 여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실채권을 캠코에 넘김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낮추겠다고 보는데 캠코에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지난해 말 5% 수준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연체율이 뛰면서 6%대라고 하네요. 또 새마을금고가 하는 건요, 부실채권에 대해서 자금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 3조 원을 손자 회사인 MCI 대부와 캠코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캠코는 지난해 말 1조 원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줬다. 대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할 방법이 캠코 이외에 마땅히 없다고 하네요. 결국 부실채권의 근본적인 원인인 채권의 자금 회수가 아니라 연체율이라는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다른 곳에다가 매각해버리고 있는 거죠. 캠코에서 도대체 이거를 얼마의 금액에 사주는지도 좀 궁금해요. 결국 금감원하고 예금보호공사 등이 이르면 다음 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나 검사가 좀 미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큰 문제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조용히 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서 일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 HMM이죠, 기업을 이제 매각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없던 부채들이 막상 기업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제법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는요, 부실채권에 대한 자금 회수도 문제가 있지만요, 임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28,891명 가운데 임원이 13,689명에 달했고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임직원 수가 비슷한 KB금융의 임원은 4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 임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지 아시겠죠?
불과 1년 전에 새마을금고의 위기 때요, 은행권들이 6조 원의 유동성 지원해주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체율이 6% 이상 급등을 했다?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임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없었고요. 부실 채권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만 난무하고 있죠. 이런 기업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작년 5월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했었죠. 그때 미국 정부가 파산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파산하자마자 예금자 보호 다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이 인수하게 만들어놨었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식으로 좀 금융기관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시나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